원피스 공백의 100년 세대 인물들 탑7 7. 5호성 최고의 천룡인 5명으로 구성된 세계정부의 수뇌부입니다. 이른바 최고 권력이며 전원이 남성이죠. 독재를 지향하는 세계정부의 이념에 따라 누구 하나가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5명 모두 정확하게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라는 천룡인 중에서도 최고의 5인으로 이들은 최소 오하라 사건 당시부터 이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세대 교체가 있었는지 아니면 모종의 수단으로 장수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악마의 열매를 언급하며 수백 년 동안 각성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한 그 열매를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일부러 다른 이름을 붙였단 것 또한 오로성의 언급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1044화에서는 서로 고무고무 열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무고무 열매는 800년 동안 세계 정부가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해왔지만 마치 열매가 우리에게서 도망치듯이 번번이 실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면서 동물계 열매에는 동물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고 말했죠. 고무고무 열매에 대해서 800년 동안이나 각성 능력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자 전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명칭인 동물계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니카를 언급하며 태양의 신 니카에 대해 얘기하는데 각성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능력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현상금 숲에서의 태양의 신 니카 각성 모습이 찍힌 게 나오자 이 사진이 왜 나오냐며 당장 숲에서 발행을 막으라고 했죠. 800년 전 니카에 대해 이미 안 것처럼 보이므로 오로성은 800년 전부터 이물을 따르던 오인으로 보이죠. 6. 루나리아족 공백의 100년 시대 세계 정부가 마리조아를 레드라인에 건설하기 전에 한참 고대의 루나리아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마르코가 언급하였습니다. 능력 하나하나가 웬만한 악마의 열매 부럽지 않을 수준이다. 사실상 종족 특성만으로 동물계 환수종 열매 하나를 먹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는 아무리 혹독한 자연계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괴물 같은 적응력과 강인함을 가져 급기야는 신이라고까지 불린 괴물 종족이었다고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나 그 어느 종족보다도 초월적인 강함과 생존력을 갖췄지만 고등 종족이 어찌하여 멸망했는지는 의문점으로 남아있죠. 작중 시점에서는 세계 정부가 여전히 추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족 자체가 수배자 취급으로 현상금 1억 베리를 걸었다고 합니다. 루나리아족을 잡거나 죽여서 정부 시설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봤다고 신고만 해도 1억 베리를 주고 있으며 이렇게 과하다 할 정도로 추적에 집착하고 있었죠. 과거 이 종족이 세계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마리조아가 있는 레드라인에서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루나리아족과 세계 정부의 전신 세력 간의 싸움이 공백의 100년 시기에 있었고 결국 루나리아족이 패배해 레드라인에서 쫓겨나 멸족된 것으로 추측이 되죠. 즉 천룡인들이 레드라인 위에서 사는 신이라는 루나리아족을 강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루나리아족 멸절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5. 포세이돈 어인섬 왕가의 전승에 따르면 몇백 년마다 오직 한 사람 해왕류와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인어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왕가의 전승에 따르면 해왕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인어 곁에 그 힘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자가 나타나며 그때 세계에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하죠. 오토임에는 포세이돈에 대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수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고 아기를 가진다면 세계를 바다에 침몰시켜 버릴 정도의 이 세상에서 손꼽힐 만한 무서운 힘이라 말했습니다. 즉 이게 고대병기라고 합니다. 스카이피아 황금 대종로에 있는 포네그리프 포세이돈의 위치가 기록되어 로빈이 넵튠과 대화할 때 언급하였습니다. 공백의 100년 시대 즉 조이보이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어공주라고 암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해왕류끼리 대화하는 장면에서 태어난다 우리의 왕이 태어난다 먼 바다에서 태어나는구나 두 명의 왕이 또 만나는 날을 고래들도 기뻐하고 있어 우리는 줄곧 기다렸어 조금만 더 이번에는 분명 잘 될 거야 해왕류들이 두 명의 왕이 또 만나는 날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먼 옛날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 두 명의 왕은 조이보이와 먼 옛날에 포세이돈의 힘을 가진 인어공주로 추측하는 중이며 현대 시점의 두 명의 왕 중 한 명은 해왕류의 왕 즉 시라호시로 추정되지만 또 다른 한 명의 왕은 조이보이의 능력을 사용하는 루피로 추정되고 있죠. 그리고 넵튠이 오토이메의 꿈은 수백 년 전부터 어인족의 못 이룬 꿈과 관련이 있다며 노아를 떠올린 것으로 보아 노아는 조이보이가 남긴 약속의 날에 해저의 민족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쓰일 물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4. 즈니샤 나이는 무려 1000살 이상의 늙은 코끼리로 현재까지 원피스에서 등장한 생물들 중 가장 장수한 캐릭터입니다. 즉 공백의 100년 이전부터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옛날에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로 오직 걷는 것만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반격도 못한다고 하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모노스케의 명령에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040화에서 모모노스케를 통해 800년 전 조이보이의 동료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043화에서는 루피가 각성하자 모모노스케한테 800년 전 들었던 해방의 드럼이 들린다며 조이보이가 돌아왔다고 말하죠.
1046화에서는 해방의 북소리를 듣고 반갑다면서 조이보이에게 그렇지 않냐며 마치 내가 거기에 있는 것만 같다는 독백을 읊었습니다. 또한 운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며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독백했죠. 3. 코즈키 토키. 코즈키 오뎅의 아내이자 모모노스케 히요리 남매의 어머니입니다. 젊었을 때 이름은 아마츠키 토키로 공백의 100년 시기에 태어났다고 하죠. 초인계 악마의 열매 시간 열매의 능력자로 부모님의 고향인 와노쿠니로 도달하기 위해 또 미래로 여행을 하던 중 오뎅과 만나 연을 맺었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 30년 전 와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뎅과 토키와의 대화에서 토키 너도 찾으러 온 거 아니냐 800년 전에서 세계가 확 뒤집히는 날을 그렇다면 20년 후로 날아가라라고 했죠. 이 이무 현재 최종 보스로 거론되는 인물이며 숨겨진 세계 최고 권력 이무입니다. 906화 마지막 부분의 마리조아의 어느 지하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거대한 밀짚모자를 바라보고 있는 실루엣으로 첫 등장했습니다. 이때 네티즌들은 거대 밀짚모자는 조이보이의 모자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908화에서는 판게아 성 꼬치방에서 루피와 검은 수염의 사진을, 난도질한 뒤 시라오시의 사진에 칼을 꽂고는 비비의 사진을 들고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누군가가 임님 모두 모였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자 허의 옥자로 향하는데 이때 세계 정부를 수립한 최초의 20인이 모여 이 세계에 단 한 사람의 왕은 없다는 뜻으로 세웠고 아무도 앉지 말자고 합의한 허의 옥좌에 자연스럽게 앉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원작 1060화에서 재등장하였는데 분홍수염의 습격으로 위기에 빠진 루루시아 왕국을 혁명군이 구원하자 이를 계기로 그동안 억눌렸던 왕족들에 대한 분노가 곧 혁명으로 이어져 시민군이 국왕과 공주를 옥에 가두는 등 왕정이 붕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혼란 속에 사보도 와 있었는데 사보는 전보벌레로 혁명군에게 연락해 자신은 절대 코브라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판게아 성에 잠입했을 때 아무도 앉지 않기로 맹세한 허의 옥좌에 누군가 앉아있었다는 경악스러운 진실을 말하려던 순간 루루시아 왕국이 갑자기 멸망해버렸습니다. 이미 지도상의 붓으로 루루시아 왕국의 X 표시를 하자 루루시아 왕국 상공에 먹구름이 들이우며 하늘이 밝아지다 광선 여럿이 지상으로 내리더니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왕국 내의 모든 사람들과 건물들이 섬째로 일격에 소멸당했죠. 그리고 루루시아 왕국이 사라지기 직전 혁명군의 전보를 도청하던 해군 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경고를 듣습니다. 통신부는 듣도록 너희는 그 무엇도 탐지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 무엇도 감청한 적 없다. 루루시아 왕국 그런 나라는 애당초 없지 않았나 라고 말했죠. 1. 조이보이 어인섬에 있는 포네그리프를 읽은 로빈의 입으로 628화에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넵튠 왕과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인섬과 맺은 어떤 약속을 깬 것에 대해 인어 공주에게 보내는 사제문으로 포네그리프를 보냈다고 하죠. 그러므로 포네그리프를 만들 수 있는 와노쿠니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네그리프 초대 장인일 수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용궁 왕국 왕가에 내려오고 있으며 거선 노아가 사명을 부여받는 그날까지 노아를 지켜보는 것이 어인섬 왕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의무라고 하죠. 그리고 라프텔에서 로저가 또 언급하였는데 조이보이 나는 너와 같은 시대를 살고 싶었다. 정말 막대한 보물을 남겼군 그래라며 마지막 라프텔 섬도 조이보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로저와 함께 라프텔에서 진짜 역사를 목격했던 오뎅도 조이보이를 직접 언급하면서 조이보이가 나타나는 날까지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기도 했죠. 또한 오뎅은 카이도와 쿠로즈미 오로치에 의해 팽영을 받던 도중 아카자야 구남자에게 코즈키 가문이 거대한 힘으로부터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해 쇄국을 시작했으며 세계는 어떤 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훗날 그가 800년의 시간을 초월해 나타났을 때 와노쿠니가 그를 맞아들이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카자야 구남자에게 말했으며 이를 위해 와노쿠니를 개국하라는 유언을 남겼죠. 아무튼 과거 조이보이와 이무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며 둘이 엄청난 라이벌로 생각이 듭니다. 이 의지를 다음 세대 루피와 이무 둘이 싸울 때 굉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2년 정도 연재가 남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싸움 퀄리티 내용 등등 다 지릴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